이유여 안녕. 예, 영국 브렉시트 결정입니다. 이게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죠. 이게 지금 모든 경제 산업 분의 난리가 아닌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브렉시트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브렉시트죠. 예, 브렉시트는 이거 브리티시 예. 그리고 예. 영어의 탈출을 의미하는 엑시트의 합성어죠. 뭐 여러분들 네. 이미 다 알고 계실 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브렉시트가 발생할 원인부터 살펴보면 네. 첫 번째는 이민자 문제였고 두 번째는 영국이 EU에 내는 분담금이 너무 많았다. 네, 네. 그리고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신 예. 거기 EU에서 뭐 영국이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감이 좀 적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뭐 난민 문제가 브렉시트로 이어졌다. 뭐 네네. 그런 의미인가요? 일단 예. 선거죠. 네. 예. 이 투표가 투표. 어떻게 예. 진행이 됐냐면 총 유권자가 영국에서 4,650만 명이었대요. 예. 이 중에 네네. 72.2%가 참여를 했고요. 네네네. 그 중에 찬성은 51.9%인 1,741명, 그리고 반대는 48.1%인 1,614만 표로 집계가 됐다고 불과 합니다. 1.9%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네. 찬성과 반대가요. 그리고 아주 팽팽하게 맞섰죠. 세계 각국의 반응이 지금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대표적으로 자국이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 측으로 이제 집계가 될 수 러시아요. 있는데요. 네. 네. 두 나라가 왜 이익을 보느냐 하면 네. 지금까지는 미국과 영국의 중심이 된 유럽 간의 연합이 전 세계에 네. 힘이 예. 상당했었죠. 예, 이제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좌지우지했는데 네. 그에 반해서 옛 공산국가였죠. 러시아와 중국은 약간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 해서 EU가 좀 분리가 되지 약해지겠다. 않을까, 힘이 예. 약해지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도 같이 힘이 좀 약해질 것이고 이 네. 기회를 틈타서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한 번 더 뭔가 모종의 협의를 통해서 힘을 좀 예. 키워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을 좀 잠깐 좀 볼까요? 위에 의견들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자타공인님께서 의견 주셨어요. 우리나라 무역에는 악재로 적용될 것 같네요. 우선 환율 상승으로 잠시나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 세계 경제는 위험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거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겠죠. 금 같은 거. 예, 그런 의견. 그 일리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것도. 예, 그리고 엔화가 엄청 오르고 있죠. 엔화가 올라가면서 아베 그 사진도 돌아다니던데요. 내가 4년 동안 내려놓은 걸 어떻게 4시간 만에 올리냐 뭐 이런 밑에 그 댓글이 달려 있는 그렇죠. 예,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예. 것인가 이 부분인데 그렇죠. 뭐 앞서 일본에서도 지금 일본도 언급을 하셨지만 예. 일본은 지금 엔고가 엄청나죠. 지금 네, 네, 그 네. 아베노믹스가 지금 계속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네. 이게 엔의 가치를 좀 낮춰놨는데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렸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수출은 전부 다 조정이 걸린 상황이고 경제 자체가 휘청휘청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 무역적으로는 그 엔고 현상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반사이익을 얻는 업종, 대표적인 업종을 따지라면 뭐 IT가 있을 것이고요. 예. 일본이랑 자주 부딪히는 자동차도 네. 있을 것이고요. 네, 네, 네. 그리고 화장품주도 있을 것이고요. 예. 뭐 이런 종목들은 아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기 저 왼손으로 비비라고 있잖아요. 예, 예. 블랙시트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정치 포퓰리즘 문제가 아닌가요? 정확하게 상당히 짚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경제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지금 발전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3년도에 디보스에서 경제회의가 열릴 때 그 영국 총리가 앞으로 2017년도에는 우리 영국은 EU를 탈퇴하겠다 선언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2015년도에 보수당에서 재선이 됐단 말이죠. 예. 그리고 본인은 빠져나간 거야. 난 보수당이지만 네. 나는 탈퇴를 하지 않겠다. 예. 잔류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보수당 쪽에서도 반반이고 노동당 쪽에서는 탈퇴를 잔류하자 하는 거니까 지금 경제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정확히 오셨네요, 지금. 네, 정치적인 이슈가 맞고요. 네.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탈퇴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는 이민자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분담금이 너무 크게 재정 그에 분담금? 반해서 네. 그렇죠. 그에 반해서 영국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많이 적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만큼 지위도 보장이 안 된다라는 약간 소외감 네. 이런 것들인데 한꺼번에 작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치가가 선동을 한 이유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 보리스 전 런던 시장이죠. 네. 이분이 차기 총리까지 욕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원래는 똑같이 그 보수당 측에서도 잔류 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반대로 돌아서 버린 거죠. 네, 아, 그렇게 이런- 진행이 된 거고 엄청난 폭탄을 전 세계에 던져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건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브렉시트가 투표가 되기 전에는 이런 어떤 영국의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난민, 이민자, 뭐 재정 분담금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뭐 등등 이런 게 영국 자국민을 우선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이거 뭐 하자는 거냐라는 게 상당히 속도로 그렇게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 정작 탈퇴 쪽으로 결론이 나오고 나니까 실제로 이 말이 맞느냐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고 있는 분위기도 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검증을 하고 예. 있는데 조금 아니다라고 이제 예, 그러니까 하나씩 재정 분담금이 그때 얘기했던 그 금액도 아니었던 것 네, 같고. 이게 주 단위로 이제 말씀드리면 3억 5천만 파운드죠. 3억 5천만 파운드가 매주 나간다고 네, 그랬는데 네. 근데 알고 봤더니 3억 5천만 파운드가 나가는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아. 약 5,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네. 이 돈이 매주 나가는데 EU에서 다시 지원을 받는 금액이 있답니다. 이게 아. 대략 2억 파운드 정도 되고요. 그러면 영국 자체 내에서 소비가 되는 그 EU 네. 쪽으로 순수하게 나가는 돈은 1억 네. 5천만 파운드, 약 우리 돈으로 2,300억 원 정도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전 보리스 그분 예. 런던 시장 그분하고요. 네네네. 그분하고 그 같이 분리를 주장을 예, 하셨던 그 예. 독립당 네. 대표가 네. 그 남는 돈으로 복지에 조금 더 혜택을 주겠다라고 밝혔는데 예. 지금은 근데 이 또-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장담 못하겠다라고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참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을 해놓고 나서 결국 나중에 이거 어떤 분은 그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게 직접민주주의의 폐해다. 이래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뭘 잘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그만큼 어떤 정확한 정보를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확히 줘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색채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한테 호도를 해놓고 나서 그렇죠. 투표를 붙인 거에 대한 결과가 잘못 나온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명확하게 예.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채팅창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네요, 이제. 예전에 너무 없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자, 좀 볼게요. 룰루 비냉님. 다 망해라. 정치인들도 마음에 안 들고 업계 비리 뭐 삐들도 예, 다 싫다. 다 썩은 물이다. 다 싫다. 그 외에는 고생해서 돈 벌고 힘들게 사는데 정말 못된 사람만 많다. 싫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요. 이해합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경제 문제니 뭐니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 읽으면 알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뭐가 어려워진대. 그럼 짜증나죠. 난 지금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뭘 또 어려워져. 어느 놈이 잘못을 했길래 어려워져.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의견 한번 좀 볼까요? 예, 4타공이님. 주식 투자는 고위험 투자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상승과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금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어요. 예, 4타공이님은 굉장히 이런 쪽에 고수신가 봐요. 뭐 새로운 고립주의다, 뭐 아니면 뭐 탈퇴가 또 계속 딴 사람들도 다른 나라들도 다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나라가 나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봐요.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 네. 같은 경우가 지금 네. 그 양극 수상 그리고 이태리 수상까지 같이 만나서 네. 총리까지 같이 만나서 예.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오늘 내일 중에 한다고 네네네. 28일, 29일 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 영국이 탈퇴했으니까 이 북유럽 쪽 그 나라들이 대부분 탈퇴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있대요. 아. 그쪽 보수당 쪽에서는. 네네네. 왜냐하면 이 유럽 내에서도 남유럽 쪽은 좀 게으르고 가난하다라는 예. 느낌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북유럽 쪽은 부지런하고 네. 좀 잘 산다라는 이미지가 있대요. 그래서 북유럽 쪽이나 영국 쪽에서는 야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갖고 니네 대주는데 네. 우리 이제 그거 안 할래. 우리 예. 독립해갖고 우리 돈으로 우리가 그냥 잘 뿌려가 볼래. 예, 예.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죠. 있긴 있는데 이게 분산이 된다면 지금 그 EU의 핵심 수장을 맡고 있는 예. 나라죠. 독일. 예. 그 다음 두 번째 나라가 프랑스인데 이 두 나라는 이 EU를 기반으로 엄청난 정치적인 경제력인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는데 과연 네. 이 두 나라가 그
이 기득권을 놓칠까가 네. 과연 의문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나라들이 탈퇴하는 건 막을 겁니다. 막으려고 하겠죠. 네. 그 영국을 탈퇴시켜서 정말 강하게 강하게 탈퇴해서 압박할 왕따를 거고요. 시켜버려서 니네 탈퇴되면 이 모양이 될 거야라는 그렇죠. 걸 본보기로 보여주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영국에서도 지금 재투표 얘기 나오는데 꿈지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투표라는 건 결국 유로 잔존을 의미하는 건데 만약 탈퇴 결과가 다시 나오면 진짜 이게 무슨 코미디가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네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저기 그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는 저기 자타공인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영국에 주는 영향도 모르고 투표한 사람이 많아서 다시 잔류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아마 영국 언론에서는 난리 쳤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탈퇴를 계속 옹호하고 강조하던 정치인들이 막상 지금 탈퇴가 꼬리를 나오니까 내리고 꼬리를 있는 내리고 거죠. 자꾸 말 바꾸고 거짓말 내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신뢰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쪽으로 진행하려는 저런 리더들이 발을 빼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상황이 되는 거죠. 영국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지금 굉장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실업률이 일단 1.6% 증가할 거고요. 모든 경제 예측 기관에서 똑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GDP 무조건 떨어질 거고요. 아, 주택 가격 떨어질 거고 파운드와 같이 떨어지고 일자리 감소하고 이 모든 맥락이 다 떨어진다라고 예. 통일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 영국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28개 국가에서 영국이 재정 부담금 2인 영국이 지금 탈퇴를 했다. 바로 이건 뭐냐? 지금 불확성 시대가 왔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나라들마다 국민들을 보호 자유 무역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대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그러면 어떤 영향이냐? 주식과 지금 이 EU가 탈퇴한 이후에 그날 그 이후에 우리나라 돈으로 3,500조가 시가총액이 빠졌어요. 그날 이게 네. 어마어마한 하루 만에 거거든요. 빠졌죠. 그랬을 때 이거 그냥 광고해서 안 되고요. 정부도 심도 있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계속 네. 좀 주시해가지고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지금 위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하여튼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런 블랙시트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좀 안 되겠는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뭐 위기감을 네? 좀 고조시키는 건 좀 그렇고요. 아니요. 일단, 예. 저는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 지금 여러분들 2008년도에 미국에 써먼 그 사태가 왔잖아요. 그렇죠. 써먼 무슨 사태입니까 그게? 리만 브라더 리먼 써봐서 브라더스 사태가 왔을 네네. 때 그 이후에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2014년도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랬다가 박근혜 대통령 그 경제팀 제2기 최경환 그 부총리가 2014년 9월 1일 날 DTI하고 LTV를 완화시켜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상승한 경우인데 지금 어쩌면 고점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지금 고조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예, 일단 저는 팩트만 전해드릴게요. 그럼 예. 네. 일본 너무 내가 지나친 얘기 했나요? 아니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러니까 위기가 예. 왔다는 거지. 근데 네, 위기인 지금 건 그러한 맞습니다. 것이 네.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정치나 경제 모든 학자들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맞고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일본 노무라 증권 같이 뭐 아니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이 약간 영향력 있고 인지도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0.2% 일단 감소하고요. GDP.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1%포인트, 싱가포르 0.7%포인트, 그리고 우리나라는 0.3%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아태 지역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유럽 지역에는 좀 있겠지만 아태 지역은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전체가 분위기가 좀 맷집이 생긴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주가가 외국 자본이 확 빠져갖고 뭐 나라가 폭 망한다던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극한적인 상황에선. 근데 국민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 여태까지 많이 속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러해서 막 다시 불안 심리가 조장이 돼가지고 어느 놈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기준으로 보면 물론 환율이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뭐 수출 기업들은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맞죠. 맞는데
수출도 하면서 내수도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수출도 많이 하고 내수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엄청 먹여 살리고 있는 와중인데 어떤 분이 그런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화도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차들 값이 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기아차 내수보다는 독일차 내수가 우리나라 내에서 더 많이 팔리면 현대기아차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수출은 더 많이 하니까 뭐 똔똔이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수출이 더 많다면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아니면 내수 비중이 높은 시즌에서는 이때 적자를 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는 어느 누구 하나가 이거를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주식은 하지 않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이 심리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누가 공시를 하기 전에요. 벌써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게 오를 거야라고 해서 몇 단계 앞에 사버린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주가는 실질적으로 그 실적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미 선반영이죠.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 그 심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심리를 그냥 근데 자기가 잘 찍어야 되는 거지 뭐. 영국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투자한 게 한 15% 정도 된다요. 예. 그럼 그 돈이 만약에 네네네. 유출이 된다면 유동성 부족이 올 것이다. 나는 이런 걱정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예, 자금이 돌지 않으면 그렇죠. 투자도 못 하고, 예, 뭐 이미 나가야 될 돈들이 다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돈을 못 구해가지고 회사가 망한다든가 일자리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예 그런 어떤 도미노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게 걱정이에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이 브렉시트 사태가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는데요. 뭐 다음 주까지도 또 길게 가는데 또 핫한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또 정리를 해서 좀 더 추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좀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 분분해서요. 좀 지켜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